자, 우리 리플, XRP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우리 리플 1차 목표가가 얼마라겠습니까? 1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또 사고 이러면서 물량 늘리는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것조차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내릴 때마다 매수 떨롱떨롱 전법으로 가셔도 전혀 상관없다. 자, 오늘 제 영상에서는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들 근거들 전부 다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리플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서 막 100달러, 200달러까지 오른다고 해도 명확한 계획 없이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꿈만 꾸다가 막상 크게 상승하는 때가 오면 감정에 휩쓸려서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과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행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리플 업비트 일봉이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지금 강세 삼각형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 초부터 이렇게 제 영상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먼저 한 요쯤이었죠.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1,000원짜리가 되던 그 당시에 다들 막 환희에 차있던 그 타이밍에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 근처에서는 갖고 계신 물량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2,426원 저점 있죠. 여기도 이제 제가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2,440원 근처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 저도 원하는 물량 다 못 담았다고 2,700원 근처까지 내릴 거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권장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 리플 가격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1시간 봉이고요. 자, 제가 먼저 텔레그램 채널에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 형태로 마무리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분석이었죠. 자, 하지만 분석이 틀렸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틀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렇게 추세선 긋고 상단 라인 딱 터치하면 분할 익절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 여기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씩 이렇게 달리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떴죠. 이런 것처럼 마무리 파동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져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이 비비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비비다가 말아 올렸죠. 위로. 자, 저는 지금 리플 요 흐름이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랑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기 비트코인이 109K 고점을 만들 때 제가 15분 봉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세 삼각형. 자, 삼각 수렴이라 함은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은 이렇게 점차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자, 파동 B와 D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 B가 A보다 길고 D가 C보다 길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B, C, D, E라고 봤을 때 B파가 A파보다 길고 이제 D파가 C파보다 길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돌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삼각형 내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의 161.8%는 넘어서지만 261.8%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돌파가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자, 지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기 161.8%는 넘었지만 200% 여기 피보나치 레벨 2.0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왔던 건데, 자, 지금 리플 차트도 보면 지금 200% 구간에 살짝 못 미치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비비다가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 랠리가 강하게 지속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 200% 라인 있죠. 요 라인을 넘겨서 이제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는 3.73달러 라인이거든요. 원화 가격으로는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5,100원에서 200원 그 구간이죠. 이 구간을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면 최대 여기 3.96달러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점이 오랫동안 중요한 고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를 안 넘기는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벼 주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딜레이 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 영상 설명란에 보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넣어놨거든요.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트스탬프 주봉을 보면서 리플 목표가, 1차 목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무려 4년 동안 수렴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6만 %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렴이 끝나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7년 동안 수렴이 이어졌죠. 이거를 파동이론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렴 뒤에 어떻게 또 수렴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렌릴리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삼각형들은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이런 삼각 수렴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삼각형 내부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제한 삼각형은 특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 삼각형이 이제 수렴이 마무리되고 분출을 시작하면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출 범위가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삼각형이랑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요게 쓰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 삼각형이 마무리되는 시점, 여기서부터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까지는 100% 올라갑니다. 자, 그런 뒤에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다시 재분출을 알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분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플은. 자, 그러면 피보나치 계산해보면 여기가 어디냐? 11.12달러. 우리 돈으로 약간 15,000원 정도 넘어가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뭐 조금씩 한 20-30%씩 매수 매도하는 거, 요거는 개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시라는 거고, 길게 보고 여기 전까지는 뭐 매도 안 하실 분들은 매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 XRP는 여기까지 분할 익절을 안 하셔도 된다. 가격이 조금씩 내릴 때마다 그냥 모아 가시면 된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치했었던 개인 채널을 다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코인 공화국이라는 채널인데요.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요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 몇 개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여기 개인 채널에만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모든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여기 코인 공화국 구독 좀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XRP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왜 오르지 이거? 이렇게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트쟁이의 입장으로서 어떠한 이유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제일 큰 이슈는 미국의 크립토 위크죠.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가 되고 승인이 되고 이런 기대가 큰 거죠. 지금 첫 번째로 지니어스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클라리티 액트, 나머지 하나가 뭐 안티 CBDC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던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의 법안이 핵심인데요. 자, 먼저 지니어스 액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 확보, 요게 핵심입니다. 중국과 비교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시진핑이 야 임마 이거 하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부터 기업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자동으로 착착착착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걸림돌이 많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론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투자자 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을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핵심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미국 달러 현물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 본드 있죠. 요런 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그 이상의 준비금을 반드시 갖고 있도록 하고, 테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준비금 중에 비트코인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외부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너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깁니다. 경쟁을 통한 달러 수요 증가를 부추긴다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리티 액트,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SEC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CFTC로 디지털 자산의 관리 권한을 거의 다 이제 몰빵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차적으로 코인들이 이제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발행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SEC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되 머추어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코인이 운영이 됐거나 아니면 탈중앙화되고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이 시총적인 주제도 있어요. 자, 이 머추어 디지털 에셋 그레이드를 인증받으면 CFTC의 바운더리 안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만든 법안이에요. 정리하자면 SEC는 이제 기관의 설립 목적처럼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막 사기나 시장 조작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너가 관리를 해라, 이런 거고, CFTC 권한으로 이전된 디지털 자산들은 완벽하게 이제 상품의 성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죠? 바이든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자, 여기에 제일 큰 피해자가 리플이었고 제일 큰 수혜자도 이제 앞으로 리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CBDC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공약이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부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 CEO 우리 갈링하우스가 트위터에서 조속한 법 통과 이런 걸 외쳤던 만큼 이 세 가지 크립토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리플의 은행 인가가 승인되게 된다면 이제 정말 리플은 디지털 은행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출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드디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알트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이제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2017년도 그리고 21년도 아주 낭만이 넘치던 알트코인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때와 같은 상승은 결코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과 몇몇 기관들이 움직이던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체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제발 시총 낮은 잡코인들 아니면 김치코인들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오더라도 올라가는 놈들만 오를 것이고, 조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